안녕하세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픈마켓 너도 책임져 짝퉁방지법 만든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새 짝퉁방지법을 만든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이 짝퉁방지법이 원래 발의를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 빨리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 짝퉁방지법이 사실은 우리 지금 상표권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지적재산권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 산업재산권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실제 오픈마켓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이버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중개만 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에서는 가품들이 판매가 성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강제적이지 않고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품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쨌든 짝퉁 방지법 발의된 거를 좀 계류 중에 있는 걸 빨리 추진하겠다 라는 요런 지금 뉴스 기사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짝퉁이요, 지금 요거 제가 농심 신라면인데 이 신라면과 지금 또 이 신라면의 짝퉁 위조 상품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해외에서 보면 이거 뭐 신라면이라고 볼 것 같은데요, 사실. 그냥 패키지만 살짝 해외용으로 바뀌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농심에서 만든 상품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신라면을 만든 농심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 보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본인들이 다 띄워놓은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을 이 품질 낮은 이런 위조 상품, 짝퉁 상품으로 가치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거기에 숟가락만 얹어 놓는 이런 짝퉁 제품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게 앵그리버드 보세요. 이게 정품인데요. 위조 상품도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듭니다. 눈썹 위치, 눈썹 이런 대각선 거의 누가 보면 그러니까 저 짝퉁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앵그리버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위조 상품을 이걸 짝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매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소비자도 피해가 있을 거고, 실제 이걸 처음에 만들고 이 앵그리버드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겠죠. 이거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이 브랜드. 뭐가 어디서 어떻게 짝퉁인지, 이게 하나는 정품이고 하나는 짝품인지 이 두 개 차이라고 갖고 왔는데 뭐가 차일까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차이가 있나 봐요. 이런 줄 색에서도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로고에서도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짝퉁 때문에 국내 산업 2022년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특허청에서 발표를 한 건데 매출 피해가 약 22조 원. 이러면 감이 안 오실 테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짝퉁 거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라는 거죠. 세수 감소가 무려 4천억이 넘었고요. 압수 건수, 가품 압수 건수가 37만 건수가 엄청나죠. 37만이 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400억이 넘는, 저는 이거보다 훨씬 크다고 봐요. 네. 이 피해 금액보다는, 가품 압수 요 피해 금액보다는 요 짝퉁 거래로 인해서 매출 피해 요 22조 원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당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크진 않지만 당해본 사람으로서 이걸 좀 알고 있거든요. 이 느낌을. 제가 요 뒷부분에 좀, 그 부분은 제 사례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짝퉁방지법이라는 게요, 지금 이 현재 계류 중인데, 요거를 상표법을 개정하는 요게 계류 중인데요, 시행령에서 이걸 법률 조항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있다 보니까 특허청에서 강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대요. 저는 충분히 제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행령일 때와 이 법률 조항으로 바뀔 때하고는 차이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인 거를, 요거를 이제 법률 조항으로 바꾸는 요 항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품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상품 바로 판매 중단입니다. 이 판매 중단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오픈마켓들도 많고,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브랜드 소유주 입장에서 혹은 특허권 소유주 입장에서는 빠르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해주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빠르지만요. 예전에 쿠팡 보면 화이트리스트라고 지금 이런 상표권 보호해 주는 것조차도 그렇게 큰 쿠팡이라는 회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쿠팡에서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한 지. 그전에는 아이템 위너로 상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당한 사람 입장이고요. 저는 또 그 상표권을 너무 의도적으로 침해했던 사람하고 소송까지 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가품이 판매가 돼서 이제 판매 종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원 소유주가요, 그 브랜드나 그 상표나 그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품 판매 얼마나 됐는지 알려주세요. 그 오픈마켓, 네이버나 뭐 지마켓이나 쿠팡이나 11번가 쪽에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이 자료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죠. 저희가 알 수 없었던 부분인데 원 소유주에게 이 가품 판매 자료 제공해 준다는 거 너무 좋잖아요. 어느 정도 판매가 됐는지 알아야 정확하게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걸 가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소송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쿠팡 아이템 위너로 이걸 소송을 갔을 때 이런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준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이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초보자분들과 브랜드 소유,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을 해오시고 온라인 판매를 하셔가지고 브랜드를 소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요, 아니 뭘 이걸 가지고 모르고 그랬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브랜드 소유권자는 그게 이 모르고 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한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정말 수십 건, 수백 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상표 등록 이런 거 가지고 혹은 이런 특허권 가지고 어떤 뭐 이런 소송 들어가기 전에 막 그 내용 증명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이런 걸 가지고 나 모르고 그랬는데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걸 또 악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소유 업체에서는 강하게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 전문으로 그런 발견해서 그 업체들한테 뭐 예를 들면 위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어떤 그런 중간 합의금을 뜯어내죠. 그런데 이 초보자분은 합의금 뜯어내는 그런 법무법이 정말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세요. 저희는 물론 그러진 않았고 저희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봤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우리 이거 한번 잡아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걸 잡는 거에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법무법인이 나쁜 놈이야, 혹은 그런 걸 가지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브랜드 업체가 잘못된 놈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브랜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 브랜드를 띄우기까지 초보자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걸 얼마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노력과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생각을 안 하시니까요. 모르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도로에서 차를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모르고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그 치인 사람한테 이렇게 문을 내리고 저 죄송합니다, 모르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도 아니죠. 저 모르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 차에 치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뭐 이렇게 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잘 모르시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브랜드 소유권자 모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과를 하는 게 먼저죠. 죄송하다, 정말 모르고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가야 사실 브랜드 소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런 걸 넘어가죠,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분들은 내리고 바로 조치를 취하시는 분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르고 그러는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어떤 그런 문제가 될 만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강하게 나가죠.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재하기가 정말 힘들고 귀찮고 너무 시간 낭비가 되니까 이거를 아예 법무법인,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아예 그런 업체들을 잡게끔 하고 있죠. 저는요, 이게 서로 입장 차이긴 한데, 나중에 초보자분들도 언젠가는 본인 브랜드 상품을 하실 거잖아요. 본인 브랜드 상품을 하시고, 본인 브랜드 상품을 계속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시고, 브랜딩 작업을 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 브랜드의 어떤 침해를 들어오는 상표권 침해라든지 특허권 침해를 들어오는 그런 초보자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어요, 뭘 이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반응해 볼지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좀 이런 걸 좀 잘 아시고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모르고 그러셔서 이런 침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뭔가 분쟁이 생긴다면 우선은 먼저 소유주한테 좀 죄송하다, 정말 모르고 그랬다라고 해서 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요. 네, 어쨌든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소개를 시켜 드려 봤고요. 저기서 중요하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짝퉁 방지법 이 부분을 지금 계류 중인데, 요거를 좀 강력하게 다시 이제 요 개정안을 좀 추진한다. 그래서 빠르게 짝퉁 방지법이 발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픈마켓에서는 예전에는 조금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이, 이게 지금 패션 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크게 패션이죠. 이 가품이 발견됐을 때 해당 상품을 바로 중단을 하거나 뭔가 제재 페널티를 크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원 브랜드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많이 봤었던 겁니다. 패션 업체가 가장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 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됩니다, 가품이 발견됐을 땐.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원 소유주에게 가품 판매 자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소송이나 뭐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저는요, 제 유튜브가 어쨌든 초보자분들보다는 타겟이 월 1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도 조금 대변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의 어떤 영상들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표권 침해 관련돼서도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봤을 때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브랜드 소유권 입장에 침해를 당하고 정말 수많은 침해를 당했었습니다. 네. 그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초보자분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브랜드 소유주가 될 거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걸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만들어 놓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을 들였던 브랜드 권리가 어떤 침해를 계속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한번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요 짝퉁 방지법 오픈마켓 이제 너도 책임져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